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17국정감사 기록실 외교통일위원회. 지난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듣지 않으셨던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이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지? 혹은 내가 들어왔는데 왜 수요일부터 올라오지?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군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그것은 알기 싫다 17 국정감사 기록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 외교통일위원회 시간입니다. 국정감사 기록실을 준비하고 만들고 있는 비상시국 대책회의에 윤세민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정이 또 한 번 바뀌면 유피님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분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분노, 기쁨, 조용함, 슬픔, 바쁨. 홍성갑 덕질 간사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최종 원고를 딱 받아들고 나서 이런 이슈를 이런 문장으로 썼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겨우 세 번째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외통위 3시간 만에 하늘을 붕붕 떠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외통위를 써놓고 이제 계속해서 다른 위원회들로 옮겨가잖아요. 네. 한 두세 개 정도의 위원회만 지나가도 두세 개 전에 내가 무슨 이슈를 어떻게 다뤘지? 어떻게 요약을 했지?가 기억이 안 나요. 위원회랑 위원이 헷갈리지 않는 것만도 참 다행이에요. 그렇네요. 네. 저는 방금 전까지 금융위가 상임위원회인지 알고 있어요. 감사 대상이에요. 기감기관입니다. 내년에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원고를 보잖아요. 네. 그럼 제가 쓴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 쓸 때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잘 썼다 싶어요. 진짜요? 자랑스럽지 않아? 내가 민주당 김종대라고 써있는 거 고쳐줬는데? 아, 죄송합니다. 진선미 의원 진선지라고 못하는 것도 고쳐줬고? 내일 다시 얘기하고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오버뷰 확인하시죠. 오버뷰. 외교통일위원회도 10월 12일에서 10월 31일까지 20일간을 지켜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외통위의 감사 대상은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주미대사관과 UN 대표부를 포함한 8개의 재외공관 미주반, 중1 인도대사관을 포함한 6개의 아주반, 프랑스 대사관과 OECD 대표부 등을 포함한 6개의 구주반 등 도합 28개의 기관입니다. 위원장은 민주당 서울 강동 을의 심재권, 여당의 간사는 경기 부천 원미갑의 김경협, 제주갑 강창일, 경기 의정부갑 문희상, 대전 서갑 박병석, 경기 부천 오정 원혜영, 경기 안양 동안갑 이석현, 비례대표 이수혁, 서울 구로갑 이인영, 서울 광진을 추미애, 한국당의 간사는 경남 양산갑 윤영석, 경기 화성갑 서청원, 경기 평택갑 원유철, 부산 서구동구 유기준, 인천 남을 윤상현, 경남 마산 창원하포의 이주영, 경북 경산의 최경환, 경기 의정부 을의 홍문종, 국민의당 간사는 비례대표 이태규, 위원은 광주 동구 남구 을의 박주선. 여기에 외통위 바른정당 간사였으나 현재 무소속인 이라고 썼는데 또 바뀌었죠. 그냥 탈당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당적이 옮겨졌습니다. 몇 시간 사이에 제가 이제 원고 작업했던 시간을 아실 수 있어요. 현재는 자유한국당의 서울 강북갑의 정양석, 또한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 등이 위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외통위의 이슈 10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도 찾아볼 수 있는 서울정보소통광장. 그 알실 틀어놓고 밥 먹을 땐 콕 집어 콕 김치.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7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외교통일위원회의 기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결제문서, 정책연구자료, 공공데이터, 사전정보공표, 예산설명서, 업무 추진비 내역, 회의 정보 등등등등. 이거 다 알아서 어디에 써먹냐고? 당신이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당신이 앱 개발자라면, 당신이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당신이 당장 정보가 필요치 않은 시민이라도 권리는 개방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결제를 부탁합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 days. 어렵고 복잡한 자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카드뉴스, 매거진, 동영상, 옛 문서와 사진까지 조금 더 친절해진 정보소통광장에서 당신이 시민임을 확인하세요. 시민 누구에게나 서울정보소통광장. 재사용, 재배포 환영합니다. 이슈 10.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위원장이 준비했습니다. 탈북 주민 슬럼화. 민주당 강창일. 13일 통일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실에서는 탈북민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세심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2000년 이후로는 이념형이 아니라 생계형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들의 생활고를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관심 갖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생계형 세터민이라는 단어 익숙치 않습니다. 영. 그러니까 탈북자를 이념형과 생계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듣자마자 납득이 가지만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본 적도 없죠. 그리고 이들의 정착지원금이 모두 통일부와 행자부에서 나오는데 정부에서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착지원금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군대나 민방위 가면은 탈북민들이 강사로 활동하는 모습 많이들 보셨죠? 네. 탈북민들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 네. 종종. 강창일 의원실은 거기에 탈북민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남한의 국민들도 이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선입견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옛날 다녔던 모교회에서 나름 그래도 약간은 친하게 지냈던 세터민 또래가 2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기억으로는 정말 말이 안 통한다. 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요? 네. 저도 후배 세터민 친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터민 이게 오랫동안 밝히지 않더라고요. 그게 자기한테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지. 나중에 알기는 세터민 친구 하나 있었는데 되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저보다 더 우리나라 사회에 잘 적응된 친구였어요. 예. 아니 근데 그 민방위 훈련이나 이런 거 가면은 그 뭐 구급법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재밌어요. 근데 세터민 분들이 하는 건 다 재미가 없어요. 저 한 번도 안 봤는데. 이 중에서 군번이 제일 빠르죠, 윤세민이. 그러네? 저는 아직 민방위 시작이 안 됐어요. 제 할아버지죠, 윤세민. 민방위를 안 했다고요? 아직, 네. 이런 깐냉이. 뭐야, 맞네. 이 눈빛들 뭐야? 완전 깡냉이. 잠깐만, 이 눈빛들 뭐야? 그리고 탈북할 때 브로커 금액 때문에 사실 남한의 정착지원금은 모두 브로커에게 가는데 통일부는 이들이 하나원에서 나오면 그냥 내버려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할 때 중국인 브로커들한테 나가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남한에 오면은 정착지원금이 있다는 걸 브로커들이 알고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거죠. 네. 네. 작년에 강창일 의원실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 수감자 현황이 5년 동안 153%가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감자는 이제 국내에서 그렇습니다. 국내법을 어겨서 구치소에서 지금 판결 기다리면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153%가 늘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러스트벨트죠. 그렇습니다. 특이한 건 범죄 1위가 마약이에요. 사람들이 못 살게 그냥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없게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긴 범죄에 노출됐다는 거죠. 세터민들이. 네. 이제 그 하소연을 들어가지고 저도 얘기 들어서 압니다. 이게 자기가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이제 목숨을 걸어가면서 한국을 찾아왔었어야 했다라는 얘기를 처음 만난 사람한테 쉽게 하진 못하죠. 그렇죠. 다만 그 고생을 누구나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일자리를 찾거나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힘든 일들을 들어보면 뭐 이루 말도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 노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세터민들한테 아주 닫혀 있고요. 이런 논의가 옛날에도 종종 있었어요. 탈북민들이 이런 이념 교육을 하러 다닐 수밖에 없는 생활고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민방위를 가서 보시면은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남한에 처음 와서 되게 힘들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지금은 되게 성공적인 강사로 일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은 이런 기회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 거짓말입니다. 그거 잘리면 굶어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강사가 전업인 건 되게 위험한 직업이거든요. 10여 년 전에 같이 교회 다녔던 저한테 형들이었거든요. 2, 3년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네. 강사 아니면은 감옥.
그러니까 경제적인 엄청난 불안정성에 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달리고 있다는 건데 꼼꼼하게 실제로 정부가 아예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역 마련해가지고 아파트 좀 더 싸게 장기 임대해준다거나 네.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줄 때 엄청들 욕했죠. 예. 근데 문제는 집 주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단순 노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식당 일도 못 구합니다. 왜요? 중국에서 넘어온 분들이 훨씬 인건비가 싸니까. 그렇습니다. 예. 직업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위비 퍼주기. 민주당 김경협. 12일 외교부. (2014년) 초 한미 양국은 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줄여서 SMA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미국 측이 밀어붙인 현금 지원 증액에 한국이 굴복하여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14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당장 밝히지 않았고 이면 합의로 마무리 지었음을 김경협 의원실이 발굴해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증액해달라, 한국 돈 좀 더 내라 했던 부분에는 특수정보시설 SCIF라는 것의 건설비가 있었는데요. 이 시설이 재밌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도감청과 대북감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생산된 정보는 NSA 소유로 한국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죠. 미국이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란 정보는 다 취합할 수 있고 무엇을 취합해서 어디에 쓰는지 한국은 알 수 없는 시설, 즉 미국 정보시설. 네. 을 한국 돈으로 지어주겠다라는 이면 합의서를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썼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죠. 네. 당시에 외교부는 수용 입장이었고요. 국방부는 거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으로 결정이 나니까 국방부는 이제 그럼 이거를 본협정에다 명시를 해두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국방부의 주장도 외교부가 일축합니다. 이유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였다. 그래서 본협정이 아니라 이행약정이 명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질의 결과 강경화 장관의 답변은요. 차기에 있을 10차 SMA 준비와 그 협의 경과 이런 것들을 국회에 수시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뭐 강경화 장관이 한 짓도 아니니까요. 네,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말이 좋아 이행 약정이지. 이거 지금 밑장 빼다 걸린 겁니다. 네. 네. 그 방위비 분담 협정을 하는데 한국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을 협정서를 만든 거죠. 한국 정부가. 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남는 분담금이 많아서 그 돈을 일단 사용한다라는 합의서에 서명을 한 거잖아요. 정말 국민이 개호구 진짜 개호구인 게 그 돈이 남으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디 쓸지 고민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 용돈이 많이 남아본 적은 없지만 행여나 용돈이 나한테 잘못 들어왔을 것 같을 때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죠. 어디다 쓰지? 이게 엄마 아빠 돈이라는 생각을 합니까? 근데 이건 정부가 하는 짓인데. 용돈이 남으면은 그걸 어쨌든 저축하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 쓰거나 하죠. 그래서 남한테 주진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번 외통위랑 국방위에서 이 얘기가 좀 중점적으로 거론됐죠. 일본이랑 비교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일본도 내고 일본도 협정 똑같이 다 협상하는데 일본은 안 남긴다. 엄마가 300원, 내가 700원 내고 돼지저금통에 돈을 모았어요. 꼬박꼬박. 10년 동안 모았는데 그걸로 엄마가 나를 잘 달래가지고 냉장고를 산 거예요. 맞아요? 아니죠. 어머니가 이제 가사를 전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식기세척기를 산 거죠. 근데 그 냉장고나 식기세척기가 내 정보를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야 되죠. 인공지능이야. 네. 엄마가 냉장고를 열어보면 내가 이제 학교에서 뭘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인공지능에 접속할 권한은 엄마한테만 있어. 네. 군대 갔는데도 알 수 있어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큰 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근데 지난 정권에서 군사적 혹은 정보적 주권 포기를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네. 이게 뉴스가 안 돼요. 갑론을박이 많아가지고 좀 사안이 복잡하기도 해요. 이건 궁금해요. 김경엽 의원실이었습니다. 국정원과 직거래한 일본. 민주당 박병석. 12일 외교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실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일본의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의 밀실 협상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협상은 총 8차까지 이어졌는데 1차 협상 때는 이병기 국정원이었다가 2차부터 8차까지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참석했습니다. 바뀌어도 이병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은 협상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성노예라며 국제적으로 비판하지 말 것,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국은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적절히 해결하겠다로 바꾼 것 말고는 전부 다 일본 말대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일 대사관은 이를 시인했고요. 대사관에서도 행정지원을 한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네.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외교부가 배제되고 청와대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입니다. 현재 외교부가 이 사안을 조사 중이고 오는 12월 초쯤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외교부가 왜 조사를 해야 되냐면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 창구는 이병기 실장이라고 공언을 해줬잖아요. 네. 그 바람에 외교부가 이 합의에서 나가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더 웃긴 게 외교부는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자기들끼리 나름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일본과 합의 중이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저쪽에서도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게 이병기 실장이었다. 를 뒤늦게 전해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장관 그 체제 이후에 지금 첫 번째 국감이잖아요. 외교부도 그렇지만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도 통일부도 지난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는 외교를 행했던 것들. 그것도 우리가 너네 무시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해주지도 않았던 케이스가 있었다. 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야당은 정말 장사하기가 편하죠. 너무 많거든요.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에 대한 협상을 국정원과 청와대가 했다. 이 그림만 보면은 그 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협상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자충수였잖아요. 그렇죠. 통일부는 감사할 것이 없다. 국민의 이당 박주선 13일 통일부. 남북 관계가 교착 긴장 상태에 있어서 통일부 업무가 할 게 없다. 박주선 의원의 워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 네, 훌륭한 워딩을 하나 남겼습니다. 단순한 수사인 동시에 그냥 잔인한 진실이기도 하죠. 근데 이 표현의 진짜 의미는요. 북핵과 같은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자인하는 분위기. 여기에서 어떤 수를 강구하면서 어떻게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지 보관이 있느냐를 질문한 겁니다. 네, 걷다 대고 통일부 장관이 예,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근데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자로 마무리됐습니다. 박주선 의원이 요구한 중점 업무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 금액 지원 보상이 지지부진한 문제와 그 피해 금액 산정이 기업 측과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개성공단 얘기는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개성공단 무단가동과 대북지원 논쟁. 민주당 김경협 이석현, 한국당 이주영, 정향석. 13일 통일부. 대북지원이 국감장에서 정쟁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죠. 신문 열심히 안 보는 사람들은요, 그 박근혜 정부는 대북 지원 안 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럴까요? 이것도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 대다수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무슨 대북 지원이야. 뭐 있던 개성공단도 없애버렸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대북지원 문제하고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재가동하고 있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설은 그대로 두고 갔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 정권에서 대북지원을 하는데 북한이 개성공단도 재가동한다는데 이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야당에서는 대북 지원 결정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바른정당이었던 무소속 정향석 의원실은 아니요, 다시 해야죠. 바른정당이었던 무소속이었지만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무소속까지만 썼어요. 특히 이때는 무소속이었던 정향석 의원실은 대북 협력 기금을 통일부에서 혼자 결정하고 국회에서 서면 심의만으로 거의 다 통과시키는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은 이를 인도적 지원이라고 주장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실은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이 2015년부터 작년까지 대북 관계가 안 좋아도 인도 지원을 했고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이라며 인도적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거 솔직히 되게 피가 거꾸로 솟는 포인트인 게 민주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하는 일을 떳떳하게 공표를 하고 우리 이거 얼마 줬다를 다 얘기하고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감에 나가가지고 이게 뭐 퍼주기 아니냐, 핵개발 지원 아니냐 이런 소리에나 계속 답변하고 앉아있고 보수 언론에 계속 두드려 맞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상의 지원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현금으로 했죠, 그것도. 예.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DMZ 세계생태 평화공원을 조성하려 했던 사업계획서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그때 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 DMZ 공원 얘기 말고 다른 공약 없었던 분 계셨어요. 세계 평화 어쩌고 뭐 있었어요. Some kind 네네. 계셨는데. 기억하고 싶다면서 기억하지 않는군. 그분이 뭔가 알고 있었나봐. 예. 아니요, 안 그래도 DMZ는 개발하고 싶은 사람이 한국에 많은가 봐요. 그런가 봐요. 이 사업계획서에는 매년 160억 이상을 북한에 보내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런 현금 지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대북 지원을 지적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한 김경엽 의원실과 박주선 의원실은 개성공단 기업 보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닫을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었던 홍영표 씨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자금이 핵무기 제조용으로 변용된다라는 말을 했었죠. 네. 아직 그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경엽 의원은 그때 갔던 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인데 이 DMZ 생태 평화공원 조성 계획서에 있는 160억은 북한에 매년 현금으로 보내주는 거다. 사업 자체를 북한이 알아서 하도록 거의 북한을 믿고 턴키 발주를 한 수준이에요. 핵무기 개발비로 들어간다면 어느 돈이겠느냐? 근로자에게 지급된 돈이겠느냐? 북한 정부에게 준 돈이겠느냐? 네. 근데 이게 되게 이명박근혜 시절에 신문 보던 느낌이 나요.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맞아요. 왠지 이런 문제의 종북몰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손패를 쥐고 있어도 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이 이런데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거의 개성공단에 버금가는 새로운 사업을 북한에 돈을 퍼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게 되게 사람을 유치한 싸움으로 끌어들이잖아요. 맞아요.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니네도 그랬잖아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아니야, 네가 종북이야 싸움을 같이 하게 만들어. 네. 네. 반면에 정양석 의원이 지적했던 남북협력기금 심의 개별 심의는 없고 대부분이 서면 심의고 대부분은 또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네. 심의한 건이 대부분이 또 비공개한 건이라서 과정과 결과도 국회가 알 수가 없다. 맞아요. 비공개다. 네. 이 점은 상당히 지적할 만했죠.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보상은 정말이지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네, 그것도 그렇고요. 예. 뭔가 되게 북한 같아요, 이거야말로. 네. 스텔라 데이지오 얘기도 있네요. 스텔라 데이지오, 민주당 이석현, 한국당 윤영석, 국민의당 이태규, 30일 외교부. 30일 국감장에 허영조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 대책위 공동대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제가 허영조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른 이유는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불렀군요. 국감장에서는 저번 우리 방송에서 박내건 소장님이 전해드렸던 내용들이 질의로 오고 갔습니다. 기름띠 얘기라든가 무슨 탈출 시간이라든가 하는 것들이요. 네. 허영주 대표는 장관이 외교부가 주무부처라고 인정했지만 실무자들은 관계부처로 이 사건을 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네. 다들 내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 계속 보던 그런 그림입니다. 가족들이 실무자만 만나다가 장관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의 주무부처가 외교부라는 걸 처음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얘기했던 게 되게 핵심을 짚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무하는 가장 중요한 실무 보는 공무원들은 안 바뀌었다. 정부만 바뀌었지. 네. 똑같을 것이다, 대처가. 실제로 국감장에서 영상도 틀었는데요. 외교부, 국민안전처, 해수부 등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가족들의 전화를 뺑뺑이 돌린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허 대표는 추가적으로 심해 수색 장비를 통해 블랙박스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심해 수색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늦은 감이 많이 있죠. 많이 늦었죠. 너무 네. 많이 늦었죠. 워낙에 큰 바다고. 네. 다만 피해자 가족 대표는 이건 역시 본질을 꿰뚫고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 누구 책임 소재인지 까볼 수 있는 그 하나만 좀 밝혀보자.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설되긴 할 거거든요. 이 실무자가 나와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하고 이제 질의를 주고받았는데요. 옛날에 청문회 때 누가 그런 작전을 썼죠? 답변 길게 하는 작전? 많이 썼죠. 네, 물어보면 처음부터 다 얘기하는 작전? 그렇게 답변을 하다가 이를 끊고 질문을 하려는데 서로 무시하고 계속 오디오가 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책상을 탕 치면서 일어나가지고 격하게 화를 냈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의 방송엔 잘 안 나오는 이름인 최순실 얘기도 있네요. 오묘한 사업, 코리아 에이드, 민주당 인용, 12일 외교부 및 세계산하단체, 30일 종합감사.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는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되고 경제 규모도 큰 3국입니다. 소말리아와는 다르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G7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 가는 대신에 아프리카 순방을 떠나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즉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선진국인 이 세 나라에 코리아 에이드 사업이라는 것을 팔러 갑니다. 탄산음료인가요? 그러니까 한국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 청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ADE가 아니고요. 한국청 AID예요. 네. 코리아 에이드가 어떤 사업이냐. 각 나라에 트럭 10대씩을 지원합니다. 한 대는 평창올림픽과 K-팝 영상을 틀어주고요. 세 대는 보건진료를 해주고요. 네 대는 한식을 나눠주는 푸드트럭이고요. 하는 이런 식의 사업입니다. 와, 진짜 국뽕 질이네요. 되게 쉽게 직관적으로 평가하네. 이 나라에 이런 트럭 한 1000대, 10,000대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거대한 나라가 로스템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차 몇 대 드랍하면 얘기가 끝나는 줄 아는. 이게 심지어 우리나라 OECD 국가의 정상이 나가가지고 그걸 떠들자면 그걸 필터링했을 100단계, 1000단계를 거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하다거나 이걸 보완해야 된다거나. 이 나라 실태가 어떻다거나. 근데 제가 보기에 거의 원한 그대로 들고 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계획서가 몇 장 안 되는데 그게 그대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 6, 7차에 외교부 국장급 직원까지 참석해 있던 그런 자료를 이인영 의원실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수상한데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일찍부터 코리아 에이드에 개입했다는 이인영 의원의 의심을 부정하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장급 직원이 참석한 자료가 발견된 거죠. 이인영 의원은 이를 위증 의혹으로 만들어서 추후 위원회 논의를 건의했습니다. 또한 재밌는 게요. 작년 10월과 금년 9월, 즉 1년 사이에 같은 문서가 이제 보고됐는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하니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작년 10월 버전에는 없는 부분이 금년 9월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 미르재단이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순실이 연결됩니다. 작년 10월 외교부가 이 미르재단 부분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했는데 금년 9월에는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그 문서가 그대로 올라온 거죠. 네. 외통위에서 이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이야기하는 경우에 거의 이제 외피만 똑같지 매개 변수는 동일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실제 부처가 내용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지 않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계획을 센 것 같은데 그 계획이 똥망이고 그리고 그 중요한 계획의 알토란들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다. 그렇죠. 네. 이 정도 매개 변수들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니까 무식하고 어이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획 되게 못돼 처먹었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아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는 다 혹평할 것들 뿐인데 여기에 혹평이 지금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그나마 경제력이 괜찮은 나라라고 쳐도 보건진료는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거기는 계속해서 부족하죠. 그런데 세 대는 보건진료를 해주고 네 대는 한식을 나눠주고 한 대는 평창올림픽과 K-팝 영상을 틀어주겠다는 게 되게 못돼 처먹지 않았나요? 얼마나 그 나라를 무시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 포기한 게 G7 정상회담이죠.
그러네요. 네, 저희들이 잠깐 숨을 돌리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 days.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햇서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장난치지 마라.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 days. 나오나 마나한 대사들. 한국당 정양석. 12일 외교부 및 세계산하단체. 정양석 의원실 얘기가 많이 나오는군요. 예, 이번 재외공간 감사 밖으로 나가서 현지 공관들을 감사하는 업무죠. 대부분 대사와 길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정양석 의원은 다음 주에 해외 공간에 감사를 가는데 중국 대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임기가 끝나서 귀국을 바라보는 대사를 상대로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인사안이 청와대에서 한 5번 정도 반려가 됐어요. 즉 현재 공관장 후임 인사가 늦고 있음을 질책한 겁니다. 정양석 의원은 외교부의 혁신 로드맵 계획의 일부인 외부 인사의 공관장 보임 비율 30% 확대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요. 장관의 조직 장악이 미흡한 거 아니냐. 외교부 출신들로 채워져 왔던 공관장을 이제 바깥에서 아웃소싱 하겠다고 했으니 외교부 직원들이 안 따르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여당 하다가 야당 하게 된 감사위원이 할 수 있는 이제 외통수 형태의 감사입니다. 이제까지 계속 잘못해왔던 관습에 대해서 지금 딱 물고 넘어지고 개혁적인 인사를 집어넣었더니 장악력이 모자라다고 뭐라고 하고 좋게 해석하면은 그 부작용을 지적한 거죠. 외교부 인사들이 장관을 안 보고 청와대만 본다고 한다는 발언을 인용했거든요. 즉 대통령의 리더십이 장관의 리더십을 앞서고 있는 상태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 한국 외교부의 전통입니다. 놀고 있는 국회의원, 자기 계에 있는 핵심, 지난번에 뭐 떨어졌어. 그러면 노는이 중국이나 다녀오세요. 원래 그런 식으로 대사 자리 줍니다. 청와대가 여당의 의중이에요. 외교부 장관이 하는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와서 바꿔달라. 바꾸고 있다. 즉 우리가 만들어놓은 적폐를 청산해달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때는 잠깐 무소속이었다가 지금은 한국당이 된 정양석 의원의 네,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네. 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을 지적해줬잖아요. 봐, 내 안에 몬스터가 아직 잘 있어.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좋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제외 공관들. 민주당 박병석. 한국당 원유철. 12일 외교부. 30일 종합감사.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실에서는 전 세계 170개 재외공간의 긴급 연락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네. 그 결과는 30%는 전화가 불통이거나 결번이었다고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불통인 거는 모든 나라의 재외공간이 인력이 확보가 돼 있어서 24시간 운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근데 같은 시간에 돌려봐가지고 자는 나라들이 50%일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결번인 건 이상하죠. 그렇죠. 예, 업데이트가 안 됐던 얘기죠. 또한 재외공간 홈페이지는 전화번호 없는 거 아니야? 전화가 없다거나. 우리 다 핸드폰인데 그래 이러면서 집 같은 마음으로 모뎀을 쓰나? 또한 재외공간 홈페이지나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앱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실제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최근에 라스베이거스 총기 사고를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의 전화가 불통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죠. 지적을 무슨 예를 들어서 하느냐가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감사에서의 마지막 퍼포먼스인데 네. 그걸 의원실이 잘못 준비하면 이렇게 됩니다. 강경화 장관은 현재 시스템의 미비함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라스베이거스 사건의 경우에는 24시간 콜센터를 통해서 국민들의 소재를 모두 파악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외교부 자랑을 해줬습니다.
잘 방어한 부분이죠, 이건. 네. 교민뿐 아니라 관광객이 더 많은 라스베가스에서 이걸 24시간에 다 했다고 강경화 장관이 자랑할 시간을 줬다. 원유철 의원이. 또 잘 해줬으니까 원희철 의원이 고마웠는지 30일 종합감사에서는 30% 불통이거나 결번이었던 이 건이 잘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그 후속 처리를 칭찬해줬습니다. 아, 칭찬했어요? 네. 그건 되게 바람직하네요. 네. 후속 처리가 된 거는. 근데 양쪽이 참 훈훈하죠. 제가 외국에 나갔는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 비상연락처만 믿고 있다 여기다 전화를 했는데 결번이라 그러면은 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이제는 이 부분이 시정이 되었다. 네. 한국의 공관들 상대할 때, 관을 상대할 때 가장 답답한 것들 중에 하나가 상당히 많은 기록들이 아날로그로 운영된다는, 아날로그적인 냄새를 많이 풍긴다는 건데, 우리가 요새 국회 사이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수기다. 뭔가 좀 자동화될 방안이 없나. 한국은 당적이 자주 바뀌니까 당적 같은 거 좀 오토매틱하게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야, 이게 모든 국회 아니라 여기저기 모든 사이트마다 다 어딘 바른정당, 어디는 한국당 지금 정양석 의원보다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요. 아무튼 원유철 의원이 잠깐 열폭했고요. 네. 원유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름 그래도 빠른 게 원유철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게 12일이었는데 그러니까 18일 사이에 싹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유철 의원도 외교부도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죠? 네.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외통위의 감사 결과는 대대로 몇 년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첫날 들으셨던 과방위랑 행안위 이런 데에 비하면 그 꼼꼼함이나 가짓수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마지막에 덕질 간사가 짚어준 것 같아요. 외통위 개꿀 아까 재외공간 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통위는요, 국정감사 예산의 3분의 1을 홀로 씁니다. 재외공간 감사를 위해서 의원들이 미주반, 그러니까 미국이죠. 구주반, 구라파니까 유럽이죠. 아주반, 아시아죠. 이렇게 나뉘어서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 가서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석 타고요. 네. 아니 비즈니스석을 타는 건 좋은 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 정도 권장해야 돼. 그 정도 의전을 해야죠. 그래야지 가오가나지. 그럼요. 우리 국회의원들인데. 그래서 국감 예산 3분의 1인 외통위 예산의 98%가 재외공간 방문 경비입니다. 네. 작년 국감 때는요, 1인당 평균 1,900만 원 정도 썼는데요. 같은 해에 환노위는 1인당 평균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요, 외통위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쉬러 가는 상임위로 평가받습니다. 근데 쉬는 건 말이에요. 그 국감을 찜질방에서 하든가 뭔 소리야. 굳이 왜 비행기 의자 아니 많은 편한 의자들이 있잖아. 왜 굳이 비행기 의자에 아니, 앉아서. 의자밖에 생각 안 나요? 여행이라는 가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라면 뭐 튜브 고추장 뭐 아니,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 아무튼 하여튼 여행 싫어하는 사람. 그 편하면서 꿀빨 수 있는 다른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서울랜드에서 국감을 진행한다거나. 아니 근데 진짜 의원들 좀 바쁘잖아요, 국회의원들. 네. 저도 한창 바쁠 때 출장 다니라고 한창 바쁠 때가 있었는데 그 기차 안에서 자는 시간 진짜 꿀잠이에요. 그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출장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잠깐 뭐 물론 저는 이코노미를 탑니다만 비행기 안에서 잠깐 자는 거 저는 나름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그 너무 바쁠 때는 내 집에서 내가 자는 것도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이동이라도 하고 있다. 이때는 죄책감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다른 지방 다른 나라 가면은 일 때문에 간 거라도 약간 그 여행분이 기분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타운 포탈을 타지 않는 이상 상식적으로 20일밖에 없는 국감 기간 동안 왜 다른 나라를 가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기술이 발전한 시절에. 그러니까 국감 기간이 진짜 짧고 그러니까 페이스타임으로 해도 될 거를. 페이스타임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상시 국감 취재로 돌려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거는 좀 평소에 나가도 되고. 네. 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공건이 아니면 화상으로 대체하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쨌든 이번 외통위원 22명 중에 4선 이상이 14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뭐 김무성, 문희상, 당대표급들이 줄줄이 서청원, 원유철, 원혜영, 추미애 등등 로스터의 그 무게감이 매우 큽니다.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따르면 영국 런던 대사관 감사는 2시간 11분
걸렸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비행시간은 12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이거 왕복하루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가는데 6시간밖에 안 걸릴 리가 없잖아요. 네. 런던인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나올 외통위의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낭비되는 혈세로 말하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네. 게다가 사선 넘어가는 중진 의원들은 다음번에 또 나올 것이고 대충 이 정도는 눈 감아주면서 마음의 여유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치권은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도 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들으실 얘기입니다. 외통위는 꿀이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김무성 의원은 귀국하면서 캐리어를 스스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룩 패스하지 않았다.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뀌었더라고요. 조금 수수한 걸로. 진짜요? 네, 검은색. 캐리어도 새로 샀어. 아니요, 새로 사기는요. 어디 굴러다니고 있는 거 하나 가져오셨겠죠. 하나밖에 없었을까. 그 검은색이면은 나이롱으로 된 거. 예, 그래 보였어요. 네. 근데 그게 좋아요. 던져도 안 깨지고. 그 레자나 스테인리스도 아니고. 음. 예. 알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시점과 피폭을 확인하시죠. 주목할 만한 시전과 피폭. 기자와의 스킨십. 한국당 유기준, 조명균 통일부 장관. 30일 종합감사.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이게 제일 웃긴 것 같아. 종합감사. 졌어. 내가 졌어. 저는 외통이 이제 꿀이면 일 열심히 안 하잖아. 웃긴 거 잘 안 나오잖아. 종합감사에서 이런 웃긴 걸 해줄 줄이야. 네. 그러니까 피폭을 당한 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인데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강원도 삼척에서 한 남자 기자와 회식 자리에서 입맞춤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 사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뽀뽀가 아닙니다. 입맞춤입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비주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싸바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립 투 립.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기자와 스킨십을 늘리는 건 좋지만 뽀뽀는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걸 지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에 조 장관은 신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뽀뽀는 신중하겠다. 혹은 그 기자가 날 원하는 것 같지 않았다. 신중하겠다는 뭐며? 아니 근데 왜 이걸 지적하냐고요. 근데 사실은 가장 한심한 부분은 그거였어요. 제가 사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왜 기자와 행정부의 장관이 스킨십이 중요하죠? 전 그거 하나도 이해해주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스킨십은 좋지만 뽀뽀는 과하다라는 건 나머지는 계속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시간을 굳이 내 가지고 뽀뽀할 정도면 술 좀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네. 이거 뭐야, 커플샷 했다며. 왜 그럴 정도로 기자랑 술을 먹어야 되죠? 그렇게까지 친해야 되나? 사실 그 기자도 생양아친 게 왜 취재원하고 그렇게 술을 먹어야 돼요? 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그건 있죠. 누가 하라 그랬을까요? 모두가 하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음. 이 말을 하는 나를 아마추어라고 보겠지.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생양아치야. 왜 취재원하고 취재기자하고 술을 먹고 뽀뽀할 만큼 많이 마셔? 왜? 그러지 말라고. 저는 취재원과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남녀 불문. 앞으로도 아무하고 뽀뽀하지 마. 뭐? 그러니까 연애는 해. 뽀뽀는 하지 마. 취재원하고 결혼도 해. 애도 낳아. 뽀뽀는 하지 마. 입술은 건들지 야, 이 마. 나쁜 사람들아. 입술만큼은 평생 지켜줘. 다음 보시죠. 네. 되게 친한 기자였을 수는 있겠죠.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아니, 저랑 윤세민이랑 친하지만 입술 박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은 뽀뽀 빼고 다 한다는 거 아니야, 기자들하고. 많은 상상이 가능하게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기자와의 스킨십이 없었으면 좋겠다. 스킨십, 네. 네. 다음 보시죠. 슈레딩거의 남북경협. 민주당 김경협. 한국당 홍문종. 13일 통일부. 자, 김경협 의원이 개성공단 근로자임금 얘기를 했다는, 아까 얘기해드렸죠? 네. 개성공단 근로자임금이 핵개발에 쓰였다는 문장에 증거가 없다. 즉, 개성공단 근로자는 핵 개발한다. 투잡이죠? 아니, 낮에 생산직하고 밤에 핵 만들어요? 임금 받아서 정부에 바치나? 아무튼 네. 그런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박도 매우 신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있다는 증거도 없다는 증거도 없다. 그렇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아니 증거가 없으면 아닌 거지. 증거가 나와야 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당의 장사미천이죠.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 조심해서가 아니라 초등학생 말싸움이죠. 네. 내가 때렸다는 증거 있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한 사라지면 저 외계인 가지고 안보 장사 할 겁니다. 이슬람.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니까. 이슬람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네. 이거 뭐 반박이 아니라 인정 같긴 한데 더 정확히는 양자 역학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슈레딩거다. 네. 북한 핵 개발에 들어간 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입장인 동시에 파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양이니까 귀엽긴 하겠네요. 내가 받은 세뱃돈을 엄마 아빠가 가져갔을 때 그 세뱃돈은 있는 동시에 없는 것이죠. 그건 확실하죠 진짜. 그거는 정말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죠. 그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존재와 부존재를 반드시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부모님한테 돌려주세요라고 얘기해야지 정확하게 존재와 부존재가 결정이 되죠. 아니에요. 그 순간에 홍문종 의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은 썼기도 하고 쓰지 않았기도 하다. 당장은 줄 수 없다. 그럼 이건 양자 역학을 잘못 이해한 거구나. 홍진호가 아닙니다. 홍진호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2017년 11월 2일 YTN의 기사입니다. 네. 청 NSC 상임위 홍진호 나포론.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돼.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국감장에서 생겼던 문제가 아니고 그 피감기가 나고 의원들은 잘했는데 이거는 순전히 그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우라카이 시스템 문제죠. 네. 예, 언론사의 우라카이 시스템 문제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홍진호 선원들이 전원 무사히 돌아오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예,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네. 네, 다시 한번 아까 안드로이드가 안드로이드는 오류를 내지 않습니다. 예, 홍진호가 아닙니다. 홍진호가 아닙니다. 네, 2번 얘기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그 홍진호라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은요. 홍진호 나포. 이게 기사잖아요. 근데 홍진호 납북이라는 제목 오타가 너무 많아요. 홍진호가 납북됐다. 네, 납북, 나포. 그러니까요. 자, 홍진호, 나포 하면요. 홍진호 씨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납북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취급한 이제 겁니다. 납북은 실시간 검색어에 같이 올라갔던 거고요. 기사 제목이 그렇죠. 그럼 황당해서 다시 본 거죠. 네,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흥진호를 말하고 싶은데 홍진호라고 적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홍진호 선원들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 잘하고 계신 분을. 홍진호에 너무 많은 레이더가 달렸다 이런 거. 아무래도 뇌 기능은 우리보다 뛰어난 분이겠죠. 그렇죠. 예, 게이머 하시던 분이니까. 지니어스 시즌1 우승자. 아무튼 아침이 되니까 유면상 PD가 나타나는데 표정이 우울하죠. 왜 저러는 거죠? 방금 지하 주차장에서 차 긁었어요. 새 차요? 예. 아무튼 나포라도 당하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지금 유면상 PD는. 네. 납북되면은 핑계라도 있으니까. 외통위의 파이널 4를 정하긴 정해야 됩니다. 개꿀이긴 하지만. Final Four. 원유철 의원실입니다. 외교부 긴급 연락처를 전수조사한 질의가 인상 깊었습니다. 170여 개. 한국당의 원유철 의원. 170여 개를 전수조사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제 기억에 의하면 원유철 의원이 국감 잘했다는 소리 듣는 일이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질의 하나 때문에 뽑았어요. 왜냐하면 원유철 의원은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좀 정쟁의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정쟁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잘 봤네. 공부 많이 했네. 이 질의가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이번에 국감에서 재밌는 게 각 의원실의 PPT 제작 능력을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엽거든요. 네. 근데 원유철 의원실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아예 틀어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직접 보여줬던 장면 같은 경우에도 잘 만들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유철 의원실이 이제 20대 들어서 프리미어 기술자 한 분을 네. 모시지 않았나. 네. 싶어요. 저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네.
그 국정원과 일본 쪽이 직거래한 네. 외교부를 제쳐놓고 직거래한 사건이나 재외공관들의 이야기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차근차근하게 스토리를 재구성해 나가는 솜씨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위안부 합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병석 의원실이 상당 부분 지금 언론에 뒤집어 말씀드려야죠. 많은 언론사들이 박병석 의원실의 빚을 좀 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태규 의원실입니다. 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입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피해자 대표를 직접 국감장으로 부르는 것 때문인데요. 네. 그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를 직접 부르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실무자들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자를 국감장으로 불렀던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소개를 해주면서 그 컨셉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잘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태규 의원실에서 대체 누가 이 문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예. 너무 잘 짰다. 저는 사실 김경엽 의원과 정양석 의원 중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네. 김경엽 의원이 꽤 많은 압도적으로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정양석 의원은 동률이었는데 당적 변경으로 마이너스 1점. 네. 그러니까 정양석 의원 같은 경우는 분석력과 행동력이 훌륭했지만 김경엽 의원의 취재력을 당해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개성공단 무단가동과 대북지원 논쟁에 있어서 네. 취재력도 훌륭했고 논리력도 훌륭했습니다. 특히 슈레딩거의 한마디를 끌어냈던 논리력도 나쁘지 않았고요. 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방위비 퍼주기 SMA 관련된 논의는 상당했습니다. 네. 파이널 4를 선정했고요. 여기까지가 외교통일위원회 비상시국대책회의의 분량이었고요.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방금 나온 4사람의 의원들 중에 한 사람과 인터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자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카드뉴스, 매거진, 동영상, 옛 문서와 사진까지 조금 더 친절해진 정보소통 광장에서 당신이 시민임을 확인하세요. 시민 누구에게나 서울정보소통광장. 재사용, 재배포 환영합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7 국정감사 기록실 외교통일위원회 광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파이널 4 가운데서 오늘 초대한 분은요. 민주화운동 유공자시고요. 밀링머신 자격증이 있어요? 선반이요. 네. 네. 정밀 가공 기능사. 예. 예. 그거 있는 국회의원 흔치 않거든요.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우리 방송 때도 의원님들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10번이었죠. 예. 당시 참여의원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되지 못했던. 예. 바로 인정하시니까 되게 죄송스럽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천 원미 갑의 김경엽 의원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 XSFM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엽 의원실이 이번 국감 시즌에 워낙에 굵직굵직한 것들을 많이 들춰내셨습니다. 5년 만에 여당 간사로는 처음 해보는 이번 국감 어떠셨습니까? 지난 9년 동안에 네. 적폐가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냥 하나 잡아 빼면은 고구마 줄기처럼 쭉 딸려 올라옵니다. 쉽고 보람되죠. 그런 추적 활동은. 예, 그렇죠. 예. 네. 많이 나왔다. 예, 많이 나옵니다. 확실히 그게 그 전에도 이제 저희들이 국감 방송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전에 민주당 의원분들 나오셨을 때 이게 우리 소수 야당이라 할 수 있는 거 되게 없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 이번에는 확실히 큰 건들이 좀 쉽게 잘 올라온 편입니까? 확실히 정권이 바뀌니까. 네. 이전에는 정부 모든 기관들에서 다 은폐시키고 다 차단하고 몰라요. 협조 안 해주고 예. 민주당인데요. 몰라요. 그럼 아무것도 안 얘기할 수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주로 다 그러다가 네.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필요한 자료 나오죠. 효과가 있긴 있군요. 확실히 네, 정권 그렇습니다. 바꿔준. 이게 정권 안 바뀌었으면은 영원히 묻힐 수 있는 네, 이런 그렇죠. 적폐들이죠. 부패고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것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녹음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언론은 단독이라고 내보내고 예. 김경엽 의원실 글자는 딱 한두 번밖에 안 들어갔다. 예. 김경엽 의원실이 캐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저희도 불만이 많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김경엽 의원실이 국감에서 깐 건지는 지금 처음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 국감에서 14년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 타결할 때 우리 정부가 이면 합의서를 밑장 빼기 했다는 사실을 예. 밝혀내셨어요. 예. 미국에게 도감청 시설을 단독으로 만들 수 있게 합의하고 예. 만들 때 필요한 돈도 갖다 주기로 했다. 예. 이거는 밝혀내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해외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었고, 뭐 14년 이후에 14년 근방에 근저에 위키리크스요. 네. 일부가 나왔고요. 아, 예. 그리고 국내 언론에도 한 군데 언론에서 요 비슷한 도감청 시설 부분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무심코 다 지나쳤던 사안이었죠.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 박근혜 정부 같은 보수 정권에서 여기다 돈을 더 쓰겠다. 라고, 게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방선거가 당시에 좀 걸려 있었고, 예. 그때 이제 미국에다가 이런데 돈을 더 쓴다는 걸 좀 겁내했던 모양인지, 예. 그 정도까지는 거의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긴 확실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서를 쓰는 자리에 배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이미 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국감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들을 했죠. 네. 예. 이때 의원실에서. 당시에 배석했던 담당 공무원들을 국감 준비 과정에서 만나셨습니까? 만나서 예. 다 확인들을 했죠. 예. 우리가 밑장 뺐다라고 얘기를 다 해줬군요. 결국은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증거부터 내밀고. 예. 이거 합의서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협정문 각서 이런 거 이제 뭐 건설 관련된 각서 이런 거 주고받고 하는 거는 보통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때 하는 일인데 예. 그거 말고 추가적인 쉽게 말해 계약서. 예. 밖에 내놓지 않은 게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본 협정문에 네. 공개하는 협정문에 넣을 수 없는 내용. 넣을 수 없는 내용. 넣었다가는 국회 비준이 거의 불가능한 내용. 국회 비준이 기다리고 있죠. 국민이 알면은 열받는 내용. 네, 맞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내용은 공개 협정문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면 합의로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본 협정문을 작성을 해서 네. 그것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거지요. 그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면 합의 없느냐 이런 질의도 있었는데 없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예. 이미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본 협정문을 작성을 하면서 이면 합의의 내용도 다 합의가 돼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국회에다가 뭘 보여주고 뭘 숨길까를 결정하는 과정만 남아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것을 포함시키면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안 될 것이다. 자기들끼리 얘기한 대화록에 그런 게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봤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협상 대표가 네. 이것을 포함시키면은 국회 비준 동의가 어렵습니다. 일단 국회 비준이 안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여당에게 대단히 불리해집니다. 지선에서 불리할 것 예. 같고. 이것은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로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면 합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면 합의로 처리를 하죠. 당시 지선의 새누리당은 반타작 이상을 했었죠. 그렇죠. 그 정도가 부담스러워. 참여정부 때 이제 수혜자 부담 원칙을 세웠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 엄청나게 물러난 퍼주기거든요. 이 이면 합의 내용을 보면. 예. 예. 퍼주기도 퍼주기이지만은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예. 이 스키프 시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SCIF. 스킵. 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미국 군과 정보기관 등의 SCI, 다수의 접근으로부터 격리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하는 공간. SCI로 분류되는 정보는 보통 1급 비밀 이상의 비밀로 불리며 국가, 개인, 단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략, 전술을 담고 있는 내용, 혹은 수집 자체가 불법이거나 더 이상 수집해서는 안 되는 정보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언론에서 쉽게 도감청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죠. 고성능 도감청 해킹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네. 거의 우리 국내에 설치하면은 국내 대부분의 중요한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도감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의 활동을 미국에다 갖다 주겠다는 그렇죠. 정보를. 예. 그 점이 가장 민감했겠군요. 이게 가장 이 시설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방위분담금 협상할 때 현금을 지원을 해달라. 라고 미국이 요구를 하고 네. 우리 협상 대표가 그것을 들어준 겁니다. 협상이 아닌 거 아닙니까? 거의 미국이 뭘 원하는지 들어주러 나간 수준 아닙니까? 그 정도면? 이게 방위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감청 그렇군요. 시설. 그것도 중요하군요. 방위비랑 별 상관 없군요. 도감청 시설을. 예. 심각한 거죠. 미국 첩보시설은 다시 한번 거의 수혜자보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해야지. 우리 국내의 모든 우리 정부기관의 모든 기밀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는 행위인 네.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을 미군이 독자적으로 철저하게 비밀리에 운영하는 시설인데 이것을 미군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8차 협상할 때 그 네. 이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8차 협상하면서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정합니다. 이게 네. 88% 대 12%. 12%. 네. 이런 이제 비율을 정하는데 이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이면 합의로 처리해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했다는 것. 네. 이런 게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게요. 참 주권 국가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를 잘 못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주권 국가는 없을걸요? 네. 박근혜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돈을 갖다가 주권 일부를 갖다 바친 수준의 결정을 했다는 것인데, 예. 네, 이런 것이 지금까지 숨겨져 왔고 이번에 김경혁 의원실에서 좀 대대적으로 퍼뜨리는데 공헌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외교부 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너무 컸죠. 이미 TBS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 78년에 박정희 정권이 사들인 아르헨티나 땅, 예. 농업 이민용으로 사뒀다는 것도 알겠고. 방법이 없었던지 20년 동안 방치됐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예. 노무현 정부가 이걸 활용 방안을 찾으려고 했고,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의 흔적 지우기로 의심되는 사업 엎어버리기를 했고, 다시 이 땅이 놀고 있다가, 뜬금없이 코이카가 등장해서 이걸 아르헨티나에 나눠줬다. 예. 짧게 줄이면 이 정리가 맞습니까? 예. 이제 뒷부분에 나눠줬다. 결국은 그 표현인데, 무상으로 양도를 해버린 거죠. 현지인들한테. 한국 사람이 땅을 얼마나 중요시하는데, 예. 여의도에 30배가 넘는 땅이라면서요. 그걸 어떻게 그냥 줍니까? 30배가 넘는 땅을 전부 다 준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샀던 땅의 전체 규모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축구장 약 한 40배 크기. 그러니까 한 9만 평을, 그러니까 9만 평이 현지인들이 점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인 건데. 놀다 보니까 슬슬 들어오죠. 땅이 노니까. 그렇죠. 예. 땅을 이제 방치해 놓으니까 예. 현지인들이 쭉 들어와서 농사가 지을 만한 땅들에는 이미 현지인들이 점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아르헨티나 자치정부에서 현지인들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당연히 동의 안 해주죠. 자기들이 이미 점유하고 농사 짓고 있는데. 뭐죠? 동의도 안 해주시는데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고 떠난 건가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걸 9만 평을 뚝 떼가지고 그럼 이건 너네가 가져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또 하나 이상한 건, 예. 그 협상을 진행한 주체 중에 코이카의 이름이 눈에 띈다는 건데요. 예. 코이카는 우리가 얼른 생각했을 때 학교 짓는 거 도와주고, 예. 인재 개발하는 거 도와주고, 재난분쟁 피해자 지원하고, 이런 일 하는 기관이지. 국가 소유 토지 나눠주는 일은 코이카 일이 아닐 텐데요. 원래 이 코이카는 이제 무상 원조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해외 봉사활동 무상 원조. 네. 이것을 전담하는 기관인데, 이걸 쭉 추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 코이카의 전신인데, 한국해외개발공사였어요. 한국해외개발공사. 이 이름이. 예. 그래서 이 한국해외개발공사 이름으로 당시에 아르헨티나 이 땅을 매입을 했던 거죠. 코이카의 전신이 하던 일. 예, 전신이 하던 일. 예.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이제 이름이 코이카로 바뀌면서 예. 무상 원조 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구입했던 해외개발공사의 네. 소유지가 그대로 코이카의 코이카 소유자가 땅으로 된 넘어왔다.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감에 의원님들 나오실 때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공무원들은 새롭게 도리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있던 걸 그대로 두는 걸 더 좋아한다. 그게 감사할 때 제일 많이 잡히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코이카는 그 협력단이니까 이런 일 하면 안 됐는데 그냥 30년 전에 소유가 우리 걸로 남아 있으니까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외교부도 혹시 알았다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코이카가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이제는요. 예, 이게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쭉 방치가 됐던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당시에 네. 이 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네. 방치하지 말고 이것을 농어촌공사 그러니까 농림부 산하기관이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것에 대한 개발 계획을 쭉 수립하고 농어촌공사로의 이관도 하기로 결정을 해놨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다 무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농업자원 개발의 기지로서 생각을 했던 모양이군요. 노무현 정부는. 그렇죠. 예, 마치 아니 뭐 어차피 외국에서 지금 뭐 현재 시총 뚫듯이. 국유지로 땅을 지금 매입을 해놓은 상태로 지금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라 이런 지시였죠.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부분이 황당한 게 이건 어쨌든 땅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개발이 가능했을 텐데 단순히 노무현 흔적 지우기를 원했다는 이유로 그 사업을 엎어버린다는 거 합리적이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산시켰으면은 네. 이명박 정부가 다른 계획이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놀렸어요. 또 그래놓고 그냥 방치한 겁니다. 예, 계속.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죠. 왜 그랬는지. 네. 예.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의 이제 의식의 흐름은 돈이 안 되면 신경 안 쓴다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놀렸다는 것도 이상하고. 예. 근데 이 땅이 돈이 안 되는 땅은 맞습니다. 왜 그렇군요. 그러냐면은 예. 이 땅이 크기만 하지 실제로 염도가 높고 아. 여기가 여름이 되면 온도가 최고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바다 근처인가 그래갖고 보군요. 아니요. 내륙 한복판인데. 내륙 한복판인데도 염도가 높다. 한복판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이 쓸만한 땅은 이미 현지인들이 다 점유. 그렇겠죠. 이제 그 점유해버린 거죠. 농사 좀 될 만하다 예. 싶으면. 그렇게 된 거죠. 네. 그 땅을 이제 잘못 산 겁니다.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네. 사실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활용을 하지 않으면 매각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대로 방치해놓고 계속 지금 매년 이거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관리비는 또 들어요. 예, 관리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그것도 몇 억씩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관리비라 그래서- 하면 아마도 뭐 일부 용역 및 아르헨티나에 내는 세금?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명박 정부가 이걸 무산시키고 계속 방치하고 있어서 또 2014년인가에 또 이 국정감사에서 네. 또 국회에서 또 지적을 합니다. 왜 이걸 그대로 계속 방치하고 있느냐? 음. 그랬더니 이제 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게 세워서 이 아르헨티나 자치정부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그냥 무상으로 그냥 다 넘겨버린 겁니다. 개발하긴커녕 예. 두기까지 했다. 예, 이렇게 돼버린 건데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이라도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갖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 코이카의 소유이긴 한데 네. 코이카가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요. 결국은 이것을 할 수 있는 가령 이 부분에 산림을 조성한다 그러면 산림청이 네.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이제 하여튼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농토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일부러 그렇게 하면 농어촌공사가 들어와야 되고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자원 개발을 형태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코이카 내지는 외교부가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걸 범정부적인 이것과 관련된 협의를 하라라는 네. 게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죠. 크게 안 찝어주셨으면 뭐 더 나눠줄 뻔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 방치죠 또. 예. 그다음에 또 계속 관리비는 현지인들이- 관리비대로 내고 현지인들이 현지인들은- 야금야금 계속 또 이제 점유에 들어오고. 맞습니다. 예. 이런 건이 김경일 위원실에서 밝혀졌고요.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요. 통일부 국감에서요. 또 박근혜 정부의 퍼주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들식으로 말했을 때 북한의 퍼주기를 예. 하고 이것 역시 외부에 숨겼다는 얘기도 밝혀내셨습니다. 예. 뭘 얼마나 줄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경협 사업이나 네.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을 계속 퍼주기라고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 새누리당이나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문제는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 그것도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2달 전에 불과 2달 전에 DMZ 평화공원을 조성을 해서 이 사업비는 2천억인데 이걸 전체를 우리 예산으로 다 만든 다음에 그 운영비권을 북한으로 주면은 북한이 이것과 관련해서 관광 수입을 매년 160억 원 이상의 관광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계획을 딱 세웠어요. 네. 그래 놓고 개성공단의 근로자 임금이 핵개발로 전용된다더라. 이래가지고 폐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과 2달 전에 자기들은 매년 160억 원의 현금을 계속 북한으로 줄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요. 그 타이밍이 너무너무 이상해서요. 예. 그 개성공단을 철수하기 2달 전이라는 말씀을 김경호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아니 2달 전에 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언론에는 개성공단 철수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거의 축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터뜨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퍼주기를 직전에 엄청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직전에 그러니까 2달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고요. 예. 문제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난 다음에도 이 계획을 계속 지속합니다. 아, 안 관둬요? 예, 그만두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금년 2017년 예산 편성할 때도 네. 청와대의 지시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당시의 여당이 새누리당이 밀어붙입니다. DMZ 공원 2천억 퍼 부어라. 예, 여기에 2천억 퍼 부어라. 매년 북한이 160억씩 벌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자기들이 하면은 로맨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또 어리버리하게 진 게 있든가 할 텐데 개성공단에 계셨던 이제 노동자와 그 경영주 분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DMZ의 공원을 가지고 관광 자원을 늘려보겠다라는 계획을 했으면 이게 경협이고 상업활동이라는 점에서 개성공단하고 다를 것도 없잖아요. 전혀 다를 게 없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개성공단을 폐쇄시켜 놓고 예. 4개월 후에 네. 새로운 경협 특구 개발 방안이라는 것을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허허. 새로운 경협 특구를 개발하자. 이래가지고 예. 통일부가 또 이걸 이제 용역 발주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용역 보고서를 딱 봤더니 용역 보고서가 개성공단은 이렇게 해서 중요하다. 지금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고 남북경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없어졌네. 있는데 이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켜라. 용역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용역 보고서로 봤을 때는 결국은 개성공단의 철수 폐쇄는 네. 잘못된 것이다. 이걸 스스로 그렇죠. 인정해버린 꼴이 된 거죠. 그리고 상당히 즉흥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겠군요. 개성공단 폐쇄라는 게. 그렇죠. 예. 예. 이미 이런 사업도 하고 이 있었고. 개성공단 폐쇄 과정을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2월 7일 날 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 긴급 NSC 회의가 소집이 되는데 네. 이때에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건지가 잠깐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인원수를 좀 인력을 거기에 개성공단 인력을 축소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한다는 뭐 하자 뭐 이런 논의가 이제 쭉 진행이 좀 됐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NSC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청와대에서 통일부로 지시가 내려갑니다. 개성공단을 폐쇄시켜라. 안전보장회의는 답을 내지도 않았는데. 예. NSC 회의는 이제 결정을 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끝났는데 예. 다음 날 오전에 통일부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시켜라. 그래서 이제 통일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 제기들을 좀 합니다. 그렇죠. 지금 개성공단을 폐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지금 잠정 중단이라는 용어라도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는데요. 그렇죠. 그냥 그 폐쇄시키라는 겁니다. 네. 그래 놓고 그게 이제 2월 8일이고 이틀 후에 NSC 회의를 합니다. 요식적인 회의를 거치죠. 네, 그래서 마치 NSC 회의에서 결정한 것처럼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2월 7일 날 NSC 회의가 끝난 다음부터 네. 다음 날 오전까지 누가 무슨 이유로 이것을 결정했느냐. 그렇죠. 이게 관건이죠. 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당시에 김관진 안보실장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뿐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네. 증인으로 국회에서 출석만 요구하면은 없던 병이 도져요. 허리가 아프다고 바로 출석하기 며칠 전에 병원에 사람이 그럴 입원해서 때가 있죠. 네. 예, 해서 네.
안 나옵니다. 의원님 말씀해주신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생각을 해봐도 통일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심지어 안전보장회의도 이 결정에 참여한 듯한 중요한 의견을 냈고 그게 반영된 듯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예. 그 와중에 그 개성공단이 철수한 것만 빼면은 남북 관련 이제 대북 사원 지원은 활발해졌고 더 늘리고 있던 추세였다. 예. 그러면서 DMZ 평화공원은 계속 추진을 하고 또 새로운 경협 특구 개발 방안을 연구하고 네.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당시에 별일이 없었다면은 뭐 1년 반 동안 1년 반 정도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1년 반 남겨놓고도 그렇게 열심히 한 걸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을 텐데. 아마 남북 경협 사업이 실제로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도. 그런데 이게 예.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업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아까 아르헨티나 땅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네. 그 민주정부 10년을 지우는 게 어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사람들한테.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경협 똑같이 하고 더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네. 예. 그렇게 속 좁다라는 결론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합리적인 건 맞아 보입니다. 예. 끝으로 그 최순실 얘기. 최순실 관련해서도 의원실이 한 게 많아요. 대체 의원실에 뭐 사람이 30명이는지 40명이는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김경엽 의원실이 워낙 많은 게 나왔습니다. 우리 보좌진들 국감 때는 밤새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근데 끝난다고 이제 휴가를 줄 수도 없잖아요. 휴가도 줘야지. 업무에 거짓말 마십시오. 네, 국감 끝나면은 예산 법안까지 해서 끝내고 예. 정기국회 끝나야 그래도 휴가를 갈 수 있죠. 그러니까요. 바로 예산이고 예, 지역구 일 많고 한데 예. 의원실 식구들 참 안 됐고요. 끝으로 통일 대박이라는 단어의 원조가 최순실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예, 이것도 김경엽 의원 발입니다. 근거가 뭐죠? 이게 통일 대박이라는 말을 2014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하면서 처음 사용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대박 이런 말이 사실 대통령 용어가 아니거든요. 공식 문서 용어도 아니죠. 공식 문서의 용어도 아니죠. 예. 이게 사실 대박이라는 말이 그 어원을 봤더니 네. 노름판에서 판이 크게 벌어진 걸 대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정부 공식 용어 같은 게 될 수가 없는 건데 네. 좀 이상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대박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궁금해서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예전에도 이게 누군가의 피드백에 의해서 나온 단어다라는 추측은 많았는데 이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신기해서 이제 몇 번 통일부에다 물어봤는데 통일부 대변인이나 당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홍영표 장관 같은 경우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모 교수가 쓴 책 제목에서 제목인데 평통 자문회의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을 용어로 쓰게 됐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용어를 쓸 때 당시에 통일부 장관 나중에 그 홍영표 장관은 책 제목에서 따왔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6.1제 장관이 통일부 장관일 때 이 대박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6.1제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시에 자기는 전혀 들어본 말이 아니었다. 금시초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통일부 장관이 예. 그런데 이것을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장시호 씨가 나와가지고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것은 최순실 이모가 만든 작품입니다. 통일대박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진술을 하지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통일부의 자료를 봤더니 이제는 그 의원실에서는 내부 문서를 확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통일부의 자료를 봤더니 그 자료가 이제 그 자료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 실적 보고서라는 자료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자료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이제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일 대박 표현에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등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순실 작품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의 핵심 쟁점이 아니고 당시 6.1제 통일부 장관도 금시초문임을 언급한 데 비춰볼 때 개연성이 없지는 않으나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것 같다. 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최순실이 한 것 같기도 하다. 최순실이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통일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당시 청와대 분위기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게, 뭐, 아까부터 쭉 저 DMZ 평화공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관련된 모든 거에 통일부가 참여를 안 하는데요? 참여 안 하기를 위해서 원하고? 통일부 패싱. 통일 정책 남북 관계에 통일부는 전혀 통일부로서의 역할을 못했고요. 예. 어디서 누군가가 결정을 해가지고 지시사항으로만 계속 내려왔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폐쇄 발표문도 보면 그렇거든요. 네. 발표문도 통일부에서 처음에 발표문 초안에는 개성공단에서의 지급하는 근로자 임금이 핵개발로 전용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없다가. 예. 없는데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기 2시간 반 전에 정확히 청와대에서 발표문이 내려옵니다. 떨어진다. 이렇게 발표하라. 네. 이래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발표문에 갑자기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 미사일 개발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김관진 왜 체포 못하죠? 뭐 질문은 아닙니다. 네. 네, 탄식입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있으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실 발의길래 이것도요. 예. 최순실 얘기 나왔으니까, 홍콩 총영사도 비자금 세탁한 정황에 대한 얘기를 하시던데, 의원님이. 정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얀마 대사, 베트남 대사, 호치민 총영사 이건 다 알고 있었는데, 네. 홍콩 총영사는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에 같이 찍었던 사진들이 있고, 일정 정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정황은 있는데 네. 사실 자금을 계좌 추적을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계좌 추적은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증거를 잡기가 네. 국회 차원에서는 거의 사실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죠. 모두가 안민석 의원처럼 생업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안민석 의원도 계좌 추적은 못할걸요?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맨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나 굵직굵직한 사안을 많이 캐냈던 김경엽 의원실의 17년 국정감사에 대한 얘기를 아주 조금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예. 저희들은 입법 노동자들이 방송에 나오면 방송국은 보통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데요.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료도 줍니까? 돈으로는 안 나가고요. 예. 좀 더 열심히 뛰시라는 의미에서. 예. 한번 선물을 주시나요? 이런 게, 네. 왜냐면, 상당히 다수의 의원님들이. 패션 감각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신발로. 네. 운동화로.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GD도 한번 신었는데, GD가 누군지 아십니까? GD가 누구예요? 네. 김덕용이라고 해두죠. GR? G드래곤. 네. G드래곤? 네. G드래곤? 네. 나땡키의 최신의 러닝 알려드렸고요. 김경엽 의원실 내년 국감에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17 국정감사기록실 외교통일위원회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물러가도록 하지요. 잠시 후에요. 국방위원회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